더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서 좀 꼭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성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몇 분이 가서 우리 성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당에서 아직도 공식 입장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좀 답답하고 아쉬워서 저희 견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당원 문제까지 몇 가지 현안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드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드 문제를 현재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소파에 따라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청와대에서 비준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YRP,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도 국회의 동의가 있었던 전례가 있고 국회의 입법정책처에서도 이것은 단순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사조에 따른 단순한 육해 공문이 아니라 새로운 MB체계 편입이라는 논란이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부대의 배치이기 때문에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기준사항이 된다.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나 소파는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주권 침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건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헌법의 취지가 있겠습니다. 조약이 우리 헌법에 따라 청와대의 비준과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법률의 효력이기 때문에 법률의 상위인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60조는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외국군대의 배치 그리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가 헌법 제60조의 국회의 동의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서 이것을 합의해내고 정세균 국회의장께 이것을 요청해서 국회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단순한 기존 부대의 양적 추가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미국의 MB체제 편입이라는 중대한 국가안보상의 변수가 되는 것이고 만일 발생할 수 있는 남중국해의 중미 간에 미중 간에 분쟁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원치 않는 분쟁 상황에 끌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분열되어 있는 국무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놔야 일단 시간을 벌면서 국론 분열을 막고 국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 성주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유언비어로 칭하고 외부 세력 조정으로 폄하하는 것은 청와대가 제대로 민심을 모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세균 의장님과 상의해서 야3당 대표가 만나서 청와대에 사드 배치에 대한 비준 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끝까지 청와대가 이것은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소파에 따라 그냥 당국자가 합의하면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상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은
비준 동의권에 대한 심의 권리는 있지만 개인 자체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 만큼 이 사안은 국회 차원에서 정세균 부장이 제기를 하면은 헌법재판소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헌재 그 판결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 배치 결정에도 아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게 국회에 와서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따라 아무런 아직 구체적 절차가 진행 안 된 것처럼 한민구 장관께서 말씀해놓고 아주 또 이틀 후에 이것을 전격 배치 결정을 한 것은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중국 패배를 선언한 시기와 이상하게 일치돼서 이게 발표됨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더욱더 감정적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초에. 우리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요한 외교적 자산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정부에 요청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기초한 전략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중국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이 사드 배치를 대화의 국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와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안 문제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바로 해임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법무부 차원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추궁이 될 것이고 특검이 추진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이 통과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건 반드시 이번 새누리당이 진지하게 협상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안은 자치분권 정당으로 우리 당이 가기 위해서 지구당 개설을 통한 당원 소통 및 지역활동이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같은 대한민국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구당을 폐지해 놓으면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불법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지구당의 예산의 입출입 과정을 선관위가 감시 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구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당의 본래적 기능 활동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 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자치분권 개선 당론을 만들고 저는 이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지방자치 대표가 참가해서 자치분권의 철학이 확실히 관철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을 쇄도우 상임위원회에 참여시켜서 현직 상임위원들과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당이 온라인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온라인 정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최고위원제의 도입을 추진하려고자 합니다. 온라인 위원회를 신설해서 온라인 분야를 총괄하는 최고위원회를 선출해서 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대변인 제도와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에 현안된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국민 여론과 당원들의 여론을 신속하게 수렴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통해서 민심과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현안 문제 첫 번째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기준, 청와대의 기준과 국회의 동의선을 명확히 하고 안 될 시에 헌재에 제소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게 국제 외교 영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겠다. 우병우 수석을 계속 방치하면 진나라 황제 말기의 호해가 환관 조고에 끌려서 본인도 망하고
진나라도 멸망했듯이 이 박근혜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해임을 하고 평범한 공평한 입장에서 법적 심판을 받고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치분권의 정당을 확실히 만들고 지구당을 투명한 선관위 감시 전제하에 부활시켜서 정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분권의 인수위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는 자치분권의 철학이 확실히 관철되는 정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온라인 최고위원제를 신설하고 대변인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한 정책 결정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우리 내일 우리 당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컷오프를 위한 중앙위원회를 통한 투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은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중앙위원들에게 우리 당이 개인과 후보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말 대통령과 국회의원 권력을 창출하는 모태로서의 당 중심의 철학을 확고하게 뿌리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당의 공조직이 방치되고 후보 캠프 중심으로 일부 역량만 가동된 채 대선에 패배했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당의 공조직과 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중심이 된 세대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